미국의 건강식품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한 CEO가 결국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악마의 열매를 들여왔기 때문인데요. 해당 남성은 그저 천식으로 고통받는 딸을 구하기 위해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도를 진작 눈치챈 회사 경영진은 분노하며 그를 해임하려 하고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당 남성이 들여온 이 악마의 열매 덕분에 그의 딸은 건강을 되찾았고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인데요. 특히 이 열매는 한국에서 들여와야 그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한국인들은 이 열매를 그저 술안주로 즐기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과연 이 악마의 열매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의 인생과 회사를 구해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최대 건강식품 회사 네이처웰의 CEO인 데이비드 토레스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출근 전에 메일함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에 몇 개의 알림이 동시에 떴어요. 하나는 회사 주가가 15% 폭락했다는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딸 엘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온 이메일이었죠. 천식 악화로 인한 결석 누적 안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안내 메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엘리의 천식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메일 내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올해 들어 벌써 15일이나 결석했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수치화된 결과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메일을 읽으면서 엘리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천식 흡입기가 떠올랐어요. 지난주에도 한밤중에 발작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열린 정기 검진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의사가 폐 기능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한숨을 쉬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장기 입원이 불가피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엘리의 작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쉬는 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곧 기침이 터져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엘리가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아빠, 나 내일 체육 수업 꼭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있을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살 아이가 체육 수업을 들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사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던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줄이고 엘리의 건강관리에 전념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 공기청정기를 점검하고 가습기 물을 갈고 천식에 좋다는 음식을 연구하면서요. 여보, 이번에는 지중해식 식단을 시도해볼까 해요.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라는 매일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뚜렷한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이미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채로 회사로 돌아갔는데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죠. 토레스 사장님, 이사회에서 결정됐습니다. 2주 안에 회사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6개월 전 출시한 신제품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하면서 매출이 급감했거든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최대 주주가 갑자기 찾아와 2주 안에 회사 정상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최후 통첩까지 했다는군요. 이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최근에는 특히 파트너인 마이클과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는 줄곧 현실적인 접근을 주장해왔죠.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때야. 신규 투자는 위험해. 마이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존 제품으로도 매출 유지하는 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걸 마이클이든 투자자들이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저 신제품이 망했다는 책임을 저한테 더 씌우고 싶을 뿐이었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그가 저희 회사의 최대 경쟁사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노트북에서 신제품 관련해서 도움될 자료가 없나 찾아보다가 마침 제 휴대폰에서 SNS 알림이 울렸죠.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인 제임스가 여행을 갔다가 찍은 사진을 올렸더군요. 노란 은행잎으로 물든 가을 거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이었는데 마치 황금빛 터널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궁금해진 저는 댓글로 어디로 여행을 간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제임스는 바로 한국으로 여행 갔다고 대답하더군요. 이어서 저는 사진 너무 멋있다고 얘기하니 제임스의 답변은 의외였죠. 한국의 거리는 정말 아름답지만 땅에 떨어진 은행을 밟고 다니다 보니 신발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는 거였어요. 코 속을 파고드는 매캐함이 마치 방독면이라도 써야 할 것 같은 냄새라고 하더군요.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발에 똥냄새가 난다고 했죠.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한국의 은행나무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저희 동네에도 은행나무가 몇 그루 있긴 했지만 한국처럼 거리 전체가 은행나무로 가득 찬 곳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희 동네에서는 은행나무라도 한 그루 심으려고 하면 악취가 고약한 악마의 열매가 맺힌다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대부분 수나무만 심었었죠. 냄새가 나는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을 텐데 왜 한국에서는 냄새가 나는 암나무를 심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검색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이 악취나는 은행 열매를 일부러 수확해서 먹는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약재로도 쓰여왔다는 거죠. 특히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의 고통에 찬 얼굴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마침 한국에서 건강식품 박람회가 열린다는 공고를 보게 됐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망설일 시간이 없었죠. 당장 회사로 돌아와 마이클에게 한국 출장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2주 안에 회사를 정상화하라는 최후 통첩이 와 있는 상황에서 무슨 한국행이야. 지금 나랑 장난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마이클의 반대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할게. 난 더 이상 자네를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자네를 믿었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실패뿐이었지 않나. 자네가 한국에 간다면 이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될 거야. 그의 말을 듣다가 문득 열려있는 그의 노트북에 눈이 갔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경쟁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이 살짝 보이더군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죠. 마이클이 이미 다른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제 생각을 꺾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마이클을 노려본 채로 회사 밖을 나왔고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달라는 메일과 함께 한국행 출장 준비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저는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피곤했지만 엘리의 천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충분히 활력이 넘쳤죠.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박람회장으로 향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라 눈이 감기려 했지만 잠들 수는 없었어요. 박람회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박람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박람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수많은 기업들의 화려한 부스들 사이에서 제가 찾는 건 단 하나, 은행 관련 제품이었죠.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죠. 그때 눈에 들어온 건 구석에 있는 작은 부스였어요. 전통은행 추출물이라는 간판 아래 오래된 한지로 만든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다른 부스들의 화려한 조명과는 달리 소박하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죠. 부스에는 은행 추출물과 은행 가공식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은행의 효능에 대해 물어보니 젊은 대표는 오히려 제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와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니 점점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죠. 자신의 형이 20년 넘게 은행나무를 연구해왔다며 직접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대표가 알려준 은행나무 농장으로 향했어요. 시차 적응에 실패해서 안 그래도 늦게 일어나 시간이 촉박한데 내비게이션이 헷갈려 계속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내비게이션에서는 자꾸만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왔어요. 이미 약속 시간보다 너무 늦어버린 시간이라 농장에서 저를 기다려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더군요. 그때 마이클의 경고가 떠올랐죠. 한국행이 당신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거야. 농장에 3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그는 저를 토닥여주면서 괜찮다고 해주더군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숨이 막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죠. 끝없이 이어진 은행나무들이 황금빛 바다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잎들이 하늘을 수놓았고 그 풍경은 제가 본 어떤 것보다도 압도적이었죠. 이게 다 은행나무인가요? 제 질문에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설명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은행나무가 알고 보니 무려 2억 년의 역사를 가진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거예요. 공룡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나무라고 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전 세계적으로 은행나무가 멸종 위기에 처한 나무라는 사실이고 그 나무가 한국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민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의 기후가 은행나무에 최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하필 왜 도시 한복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은행나무를 심은 걸까요? 준호 씨는 빙그레 웃더니 되물었어요. 혹시 거미나 벌레를 무서워하시나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죠.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알고 보니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기 시작한 건 벌레 때문이었대요. 은행나무가 있는 거리에는 해충이 전혀 없다시피 하다는 거였죠. 심지어 은행잎은 살충제로 쓸 만큼 벌레 퇴치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준호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은행나무는 도시의 모든 공해를 이겨내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동차 매연이 가득한 도로변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오염물질을 빨아들이고 깨끗한 산소를 내뿜는다고 하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은행나무 열매였어요. 도로변 한가운데서 자란 은행도 전혀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실제로 가로수 은행을 수거해 검사했더니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대요. 두꺼운 껍질이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완벽하게 보호된다는 거였죠. 준호 씨는 은행 열매가 호흡기 질환의 특효라고 덧붙였어요.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천식 환자들에게 특히 좋다는 거였죠. 은행은 기관지 점액 분비 기능을 개선하고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며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어 천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순간 엘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은행나무에 대해서 대화하는 와중에 준호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심지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이 주변에 있는데 함께 보러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곧바로 동의했어요. 천연기념물까지 지정된 은행나무는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용문사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마치 산을 지키는 신처럼 서 있었거든요. 이 나무는 신라 경순왕의 아들이 심은 거예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죠. 준호 씨의 말이 마치 10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나무 앞에 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 은행나무가 어떻게 1000년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질문에 준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은행나무는 현재 식물 분류에서 문 단위로 독립된 유일한 식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나무는 다른 식물들과 가까운 친척이 없고 그 자체로 독특한 계통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죠. 이런 독특한 진화적 특징 덕분에 은행나무는 다른 식물들에서는 보기 힘든 성분과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한국산 은행나무는 이런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계속 이어졌어요. 준호 씨는 은행잎 하나를 주워들었어요. 이 나무는 참 특별합니다. 열매도 귀하지만 사실 잎도 보물이나 다름없거든요. 그의 말에 의아했어요. 악취 나는 열매도 모자라 잎까지 사람에게 직접적인 효능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준호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전 세계 은행잎 중에서도 특히 한국산 은행잎에서만 추출되는 특별한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징코프라본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게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잎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겠죠. 준호 씨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다른 나라들이 냄새 때문에 수나무만 심을 때 우리는 일부러 암나무를 더 많이 심었죠. 열매는 약이 되고 잎은 공기를 정화하며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주니 이런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았어요. 한국의 선조들은 은행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가치를 발견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 지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고 있었죠. 80년대 후반에는 은행나무의 뛰어난 공기정화 능력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최근에는 그 약효까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니까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호 씨가 맛있는 저녁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작은 포장마차로 향하는 동안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하고도 위험한 맛의 경험이 될 거라는 거요. 포장마차 안에서 준호 씨가 주문한 건 닭도리탕과 꼬치였어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건 꼬치였죠.
처음 보는 초록색 알갱이들이 꽂혀 있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충격에 빠졌어요.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거든요. 놀란 반응을 보이는 저를 보면서 준호 씨는 이게 은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당연히 은행에 악취가 나서 맛도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너무 맛있었거든요. 은행이 입맛에 맞다 보니 꼬치를 한 개 두 개 해치워버리기 시작했죠. 그런 저를 보며 준호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은행은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이렇게 작은 게 몇 개 먹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냐며 자꾸만 손이 가는 걸 멈출 수 없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제 무모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어요.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죠. 은행나무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마음을 설레게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죠.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가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휴대폰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어요. 겨우 프런트에 연락했는데 그때부터는 기억이 흐릿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모든 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죠. 어제 특별히 드신 것이 있나요? 그제서야 포장마차에서 먹은 은행이 떠올랐어요. 은행을 한 2주먹 정도는 먹었을 것 같아요. 의사의 눈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죠. 은행 중독증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위험은 넘겼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은행은 꽤 독성이 강해서 과다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병실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보니 준호 씨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소화기 너머로 준호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자신이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 말을 듣곤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러워졌어요. 그가 은행의 위험성을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제가 그 말을 흘려들었으니까요. 준호 씨는 침대 옆에 앉아 은행의 섭취법부터 적정량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은행은 정말 귀한 약이에요. 하지만 모든 약이 그렇듯 지나치게 섭취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의 천식, 회사의 위기,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죠. 퇴원하기 전 준호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사라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더니 그날부터 주방에서 은행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며칠 뒤 정말 아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주방에서 사라가 큰 믹서기로 무언가를 갈고 있었죠. 여보, 우리 엘리 건강해질 거예요. 이거 다 갈아서 한 번에 먹이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사라가 들고 있는 봉지에는 생은행이 가득했거든요.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라의 손에서 믹서기를 낚아채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믹서기가 깨지면서 초록빛 은행즙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데. 사라가 울분을 터뜨렸어요. 엘리를 위해서 새벽부터 한인마켓 5군데나 돌아다녔다고요.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당황한 저는 한국에서 겪은 은행 중독 사건을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사라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죠. 당신도 먹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딸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사라는 제게 등을 돌린 채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말없이 출근했죠. 하지만 저녁에 돌아와 보니 이번엔 더 큰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사라가 은행을 삶아서 스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익혔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엘리 앞에 스프를 내밀며 사라가 말했죠. 엘리는 엄마의 기대 어린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한 숟가락을 떠먹었어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달려가더니 그대로 토해버리고 말았죠. 알고 보니 사라가 은행의 껍질까지 모두 갈아 넣는 바람에
쓴맛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던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그럼 우리 엘리는 어쩌죠?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은행이 천식에 좋다면 어떻게든 먹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였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은행꼬치가 떠올랐어요. 사라는 자신도 못한 걸 어떻게 할 거냐면서 무시했지만 저는 한국에선 이걸 술안주로 먹을 만큼 인기가 좋은 음식이라고 어필했죠. 은행을 살살 구우면서 고소한 향이 퍼지자 엘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아빠? 포도알 같아. 엘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한 입만 먹어볼래? 꼬치를 건네자 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하나를 집어먹었어요. 그리고 와, 이거 팝콘 맛이 나는데? 하면서 엘리가 환호성을 질렀죠. 사라도 한 입 먹어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쓰던 게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죠. 그제서야 저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답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 후에 찾아왔어요.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죠. 엘리의 정기검진 날, 폐 기능 검사 결과가 이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닥터 존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검사 결과를 반복해서 확인했죠. 천식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된 거예요. 의사가 혹시 다른 치료를 받았냐고 물었을 때 사라가 한국의 은행 이야기를 꺼냈어요. 놀랍게도 닥터 존슨은 한국의 한의학 전문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은행의 효능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 정도로 극적인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엘리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은행나무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이 확신을 회사 이사회에서 설명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토레스 씨,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새로운 도박이 아니라. 수석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게다가 은행이요? 그 고약한 냄새 나는 열매를 누가 사겠다는 겁니까? 다른 이사들도 가세했죠. 기존 제품군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무슨 새로운 개발입니까? CEO 교체 안건을 긴급 이사회에 상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밤낮으로 연구팀을 꾸리고 은행 추출물 개발에 매달렸죠. 하지만 곧 더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미국에서는 식용은행을 대량으로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준호 씨에게 연락했지만 국제무역 규제와 까다로운 수입 절차 때문에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최대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제가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이사회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토마스 박사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평소 이사회에서 거의 말이 없기로 유명했죠.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토마스 박사는 20년 넘게 유럽에서 천연물 의약품을 연구해온 전문가이자 저희 회사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는 이미 50년 전부터 은행잎 추출물로 혈전증 치료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은행잎을 갖고 말이죠. 특히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산 은행나무에서 발견되는 특이 성분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그는 태블릿을 이사회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이건 제가 참여했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산 은행나무의 효능이 다른 지역의 은행나무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그는 스크린에 지도를 띄우며 비교 연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산 은행나무는 중국산 은행나무와 비교했을 때 플라보노이드와 테르페노이드 같은 활성 성분이 평균적으로 15에서 20% 더 높은 농도를 보입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증, 혈액순환 개선 등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은행나무는 대표적으로 중국의 은행나무를 비교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는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춘 재배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개별 나무의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영양분이 풍부한 토양과 사계절 기후 덕분에 나무가 천천히 고르게 성장하며 이러한 활성 성분이 더 잘 농축됩니다. 다른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저는 유럽과 한국에 걸쳐 천연물 의약품 관련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원료 수급 문제는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토마스 박사의 지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특히 그가 과학자이자 투자자라는 점이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는데 큰 힘이 됐죠. 이건 단순한 도박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에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토마스의 도움으로 준호 씨와의 원료 수급 문제가 해결되자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시작됐어요. 연구팀은 밤낮 없이 연구를 진행했고
드디어 첫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천식 환자들의 증상이 평균 40% 이상 개선됐고, 기침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소변 조절 기능이었어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노인분들의 증상이 크게 개선됐거든요. 연구팀도 이런 다양한 효과에 놀랐죠. FDA 승인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더 많은 임상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엘리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고, 체육 수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됐죠. 학교에서는 마치 다른 아이가 된 것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인다는 연락이 왔어요. 주변 학부모들의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어요. 사라는 학부모 모임에서 엘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게 됐고, 은행 추출물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됐죠.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엘리의 달라진 모습을 직접 본 학부모들은 점점 더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던 중 FDA 승인이 났고, 드디어 제품 출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사라는 너무 기뻐서 주변 학부모들에게 첫 출시 제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게 뜻하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한 달 후, 사라의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퍼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제품을 내던지며 아들이 심한 두드러기를 겪었다고 했죠. 사라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SNS를 확인했는데 저희 제품에 부정적인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급히 품질 관리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든 생산 기록과 품질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중에 저희 제품을 모방한 가짜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 결과 중국계 미국인이 대표로 있는 한 업체가 저희 제품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것도 정상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요. 더 심각한 건 이 가짜 제품들이 품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였죠. 즉시 법무팀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어요. 동시에 품질관리팀은 24시간 체제로 가짜 제품과 진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연구했죠. 진품 인증 시스템도 급히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에 퍼진 가짜 제품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사라가 제니퍼를 다시 만났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제니퍼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반값에 제품을 구입했다고 했죠. 케이스가 똑같아서 정품이 아니라는 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진상을 설명하자 제니퍼는 오히려 미안해했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중국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신속하게 진행됐어요. 결국 그 업체는 거액의 벌금을 물고 폐업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미 시장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특별 프로모션을 시작한 거예요.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만 낮춘다는 건 회사에 큰 부담이었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죠.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어요. 가짜 제품에 실망했던 소비자들이 정품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천식 환자들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죠. 숨쉬기가 편해졌다는 후기부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경험담이 공유됐어요. 제품에 대한 후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특히 SNS에서는 은행 추출물의 다양한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천식이 호전됐다는 후기부터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이야기, 손발이 따뜻해졌다는 경험담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아주 상세하게 공유했어요. 그 뒤로는 주문이 미친 듯이 폭주하기 시작하더군요.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였죠.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온라인 주문은 대기 기간이 3개월까지 늘어났어요. 공장을 추가로 설립해야 할 정도로 사업이 급성장했어요. 투자자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죠. 이전에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던 이사들이 이제는 저희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더군요. 한국행을 만료했던 것을 후회한다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우리는 맞지 않는다며 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냐면서 거절했죠. 그렇게 저는 요즘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한국 덕분이죠. 그래서 그러는데 한국 분들은 은행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행이나 은행잎으로 효과를 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효과가 좋은 또 다른 열매나 식물이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제품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